보시면서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 네, 두 분 정말 오랜만에 모시고 오늘 또 변정소 17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러 이유로 좀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 조금 17회 방송 이번에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몸은 변방에 있습니다만은 마음만은 늘 중심에 가까이 서고 싶습니다. 변정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멤버 소개해드려야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보수정치의 재건을 꿈꾼다. 쓴소리 전문가. 주역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허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역은 시작하셨습니까? 항상 시작은 하죠. 항상 시작은 하고 계시는. 네, 알겠습니다. 자, 내 편이면 최고, 적으로 만나면 최악, 다투면은 양보가 없지만 뒤끝도 없는 문한돌 문윤택 민주교육연구원 부원장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특별한 일이 좀 있으셨다고. 네, 제주국제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받아야 될 일이죠? 아니 뭐 축하는 아니고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네. 옷을 가볍게 입고 다니세요. 어깨가 무거울수록. 네, 이 엄청난 분들을 모시고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두 분 올 여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저희가 녹화일을 기준으로 내일이 드디어 말복입니다. 예, 지금 열대야 지속 일수가 28일, 29일 거의 뭐 30일을 넘을 것 같은데 올해 여름 나기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두 분 어떠신지? 그래서 에어컨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에어컨하고 친하게. 네.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와중에 또 우리 허 변호사님께서는 매일 그렇게 계단 올라가는 운동을 또 이렇게 하신다고. 그거는 체력 유지를 위해서 예. 하루 최소한 2,000계단은. 아유. 하루 2,000계단이면 이게 몇 층을 그러면 오르는 겁니까 이게? 15층 기준으로 하면 220계단 정도 돼요. 예. 계단 자체가. 예. 그럼 한 10번 조금 못되게 9번. 예. 9번 이상 예. 올라가야죠. 그럼 뭐 100층 이상을 지금 왔다 갔다 한다라는 뭐 그런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야, 참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이 체력을 유지하려면 예. 이 근력 운동, 다리 해야 근력 운동이 되거든요. 네. 유산소 운동도 되고. 아하, 좋은 거네요. 네. 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십시오. 무릎 고장 날 땐 나갑니다. 걸어 내려옵니다. 참고. 아니 그러면 문 교수님은 뭐 어떤 운동이나 뭐 저는 한 100만 년 동안 운동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주로 갖고 난 숨쉬기 운동. 예. 타고난 아니 숨쉬기 운동만으로도 그런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저는 부러운데요. 저기 아령하죠. 술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일부러 잔을 한 1kg짜리 잔으로. 예. 가급적 피처잔으로. 아이고 그렇습니다. 왼손 오른손 번갈아. 아무튼 참 두 분하고 얘기하면 참 언제든 참 유쾌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모 고위 공직자분을 만났습니다. 예. 공직자분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신이 어느 행사장에서 문 교수님을 뵀대요. 뵙고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딱 인사를 했는데 교수님이 대면 저 사람 누군데 뭐 나한테 인사를 하지?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인사를 잘못했나? 그래서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변정소에서 모신 분이었구나.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변정소를 워낙 열심히 보다 보니까 친한 사람이고 지인인 줄 알았던 거야 이분이. 고마운 분이네요. 잘 좀 하십시오. 좀. 제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네. 그렇죠. 혹시 그분을 위해서 그 변정소에서 봤더라는 그분을 위해서 영상 편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제가 먼저 반갑게 안부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변정소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7회 방송 녹화를 하는 오늘이 13일, 이제 79주년 광복절이 이제 불과 이틀 남았습니다. 요즘 보면
자,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게 내가 2024년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한 1904년에 지금 대한제국 말기 구한말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참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떤 해석을 떠나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 친일 논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네, 허영준 변호사님께서는 야 이거 오늘 또 이거 쉴드를 어떻게 쳐야 되나 지금 저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한글로 옵시다. 실드 칠 생각이 없고요. 네. 그냥 느낌 그대로. 오늘 보수 정치의 진면목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제가 뭐 정치도 안 하는데 뭐 예. 진면목이 따로 사실 있겠습니까? 상식에 입각해서. 예, 상식에 입각해서 좋습니다. 옛날에 그저 악원 파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종이 생각해 보니까 용산으로 옮긴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용산 파천이야 파천 이거. 예. 아니 최근에 그 뭐 4.3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거 헌법기관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사무처장 그러니까 장관급인가 차관급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임명된 것도 모자라서 4.3에 도와서는 3.1절 경찰 발포 사건이 아니라 남로당이 폭동이라는 본질을 희석시키기 위한 일부의 정치적 해석이다.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4.3의 실체를 평가한 연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김형석 고신대 석좌 교수라는 분인데 1945년은 광복이 아니다. 홍범도의 장군 흉상 옮겨야 된다. 야 이거면 참 결국 정말 이 독립 유공자들의 이제 후손분들이 모인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광복회에서는 이제 이번 정부 행사에 지금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도 조금 전에 녹화를 보니까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지금 불참의 분위기가 지금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들불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먼저 보수 정치인으로서 보수를 생각하는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상식에 입각하여 현재의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늘 그렇게 질문 받으면 첫 번째 드리는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겠죠, 당연히. 예. 잘 보고 있죠. 무엇을 어떤 답변을 원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잘 보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내가 잘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저기 제주도는 이제 4.3을 바라보는 시각, 국가적으로는 이게 기본적으로 일제 식민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게 뭐 우리 그 임시정부의 법 통과도 관련된 맥락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국민적 논란이 있는 그런 인사를 꼭 앉혀야 되느냐? 꼭 앉혀야 되느냐? 예. 그 태용호 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김형석 어디 대학교 교수님이 했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국민적 논란을 무릅쓰고 꼭 그 자리에 앉혀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얻을 게 뭐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얻을 게 뭐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뭐라고 뭐 그냥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보수 정치인으로서도 참 표현하기가 어렵다. 뭘로 왜 이랬을까? 아니 근데 그분들이 흔히 학술적 표현으로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라이트가 맞습니까? 라이트는 우회전도 자동차 할 때 우회전 라이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오른쪽 우파에 있다고 해서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우리 영어가 짧아서 이게 문제네요. 아니 아무튼 우파가 맞습니까 이분들이? 뉴라이트 논쟁 이게 뉴라이트의 역사관 이것 때문에 뭐 친일적 역사관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하는 의미의 그런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뉴라이트 인지 여부인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8.15 45년 8.15가 광복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런 요직에 중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면 도대체 납득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납득을 하기가 어렵다. 태용호 같은 경우는 4.3 관련해서 폄훼 발언 지금 47년인가요? 그 당시에 저기 군경이 발포 사건 이것을 시발점으로 보는 데 대해서 뒤로 그렇죠. 그걸 뒤로 늦춰서 좌익이 무장봉기 뭐 경찰서를 습격한 그런 이런 제가 우익적 사고를 일부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만은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민초들이 생각, 민초들이 생각을 도외시하고 역사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냥 해방 이후에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핍박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픔을 함께하지 아니한 채 그냥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그걸 좌우익 논쟁으로만 국한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역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근데 이런 일이 뭐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죠. 이게 반복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제가 걱정되는 들어서 게 그겁니다. 매우 걱정이다. 더 이상 논해서 뭐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그렇게 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저는 뭐 현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꼭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네. 사람 많거든요. 허용진도 있고. 허용진도 있고 문윤택도 있고. 왜 건전한 상식에 조금 더 근접한 사람들을 발탁하려고 눈을 돌리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자꾸 국민들한테 외면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어떤 대통령이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든 뭐 지난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든 떠나서 항상 대통령이 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결정된 순간에는 그분을 지지해 줘야 된다.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 아니냐. 저는 문재인 정권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왕 대통령이 뽑았으니까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잘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윤석열 우익 쪽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 돼야 되겠죠. 또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게 문제다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겠느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이게 국제 정세가 열대 요란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태풍으로 발전될 전 단계의 씨앗을 구한말이라는 구한말 진짜. 그러니까 태풍 일어나려면 열대 요란이 생기고 그다음에 열대성 저기압이 생기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태풍으로 발달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제 정세가 열대 요란. 우리 국민적 삶도 열대 요란이다 이 말이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논쟁해야 되지 아니할 논쟁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는 불필요한 국력을 지금 소모하고 있는 그런 양식이 이거 참 안 됐다. 지금이라도 나는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아까 뉴라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라이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는 건 사실 학계에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또 문 교수님이 또 이제 그 순수 학자 출신이시니까 저 진짜 궁금한 게 그런 극단적인 사고와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학계에 발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렇죠. 그들끼리 또 통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저는 첫 번째 질문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보수 쪽에서 지금 친일이나 그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보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겨날 때 이게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그렇죠. 보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또 그래서 뉴라이트가 새로운 태극기
부대처럼. 그래서 그 집회가 보면 그 일장기도 있고 미국 기도 이스라엘 있고 기도 있고. 이스라엘 기도 있고 막 예,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역사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수 집단들이 조폭처럼 예, 생각을 같이 하고 비슷한 동조자들끼리 모여서 정광훈이나 누구를 중심으로 원희룡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져 있는 세력이지 나는 이 사람들을 보수다 우익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언론으로 가면 전 조선일보를 예전에 18년도인가 이제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때 왜 그 강제징용 문제를 예.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죠. 일본 기업에 이제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가 완전히 아베 기관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 내에서도 계속 그랬고 그래서 그거를 보도를 분석을 해서 제가 한번 그 스트레이트에 출연을 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친일이 넘어가는 게 조선일보가 친일 선을 넘어선 게 그 일본의 기관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8월 7일자예요. 예. 지난 8월 7일자. 예, 지난 8월 7일자인데 그때 사설에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작년 8월 24일 날 방류를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8월 7일자 아주 선제적으로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핵 오염수 괴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오염수 1년이 괴담. 지났는데 예. 오염수 괴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일본 핵 오염수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뭐 이게 아니라 그걸 다 완전하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격과 그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걸 미리 다 그렇죠. 선제적으로 규정을 24일도 아니고 8월 예. 7일자에 예. 가장 먼저 오염수 괴담 1년 누가 뭐 책임지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쭉 풀어가요. 그러면서 다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팩트에 거기서 말하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팩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도대체 팩트는 무엇인가? 이들이 말하는. 그러면서 분리하면 실드를 어떻게 치냐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나는 이런 그 기관지 같은 언론들이 더 그러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아까 김영석 씨 얘기를 했는데 그 독립기념관장을 갔으면 일성을 그 못 들어가다가 한 40분 50분 만에 가는데 일성이 뭐였냐면 안익태, 백선엽 이 친일 인명사전부터 친일 세력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독립기념관장이 할 얘기인지 아베가 할 얘기. 지금 아베 돌아가셨구나. 친일 기념관장. 이게 도대체 어느 기념관인지를 알 수가 없는. 정말. 그 다음에 요번에 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어떤 인사를 해도 상상 이상이에요. 실망 이상이고. 그냥 실망하겠지 뭐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훨씬 그 이상이기 때문에 실망을 넘어서 요번에 안보실장 그 국방부 장관 했던 그렇죠. 그 세 명 그런 식으로 돌려놓으면 지금 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제 정세가 지금 전쟁통에다 휩싸이고 극우주의로 막 빠져가고 이러고 있는데 오지랖 넘게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뭐 지원을 한 해 만에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본이 뭐 우리나라한테 뭐 어떤 구세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 믿고 까부는 건지 미국 믿고 까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 드라마 돌풍에서 그 박동호라는 대통령 대행이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세상의 거짓은 진실로 덮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짓으로 덮는다. 더 큰 거짓으로 덮는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안에서 내부에서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는 문제들이 계속 파열음들이 나니까 이게 이념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국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걸 자꾸 꺼내가지고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는 건지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고 있는 건지 또 궁금하지만 그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반대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친일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완전히 매국.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기관장인지 좀 더 세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뭐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본 정부도 이런 사람들은 아마 채용 안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국제관계,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네.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무슨 뭐 저기 국가안보실장에 앉히고 네. 이러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저는 뭐 물론 그 나름대로 인사 검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 이번에 그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도 인사 검증 위원장의 역할을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충분히 논란이 이게 될 만한 참모들이 일단 윤 대통령이 생각이라기보다도 참모들이 걸러줄 걸 걸러주지 못하고 콕 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니 그러지는 않으라고 봐요. 그러면 뭐 참모들 의견을 통상 듣지 않겠습니까? 예. 참모들이 할 말을 못하거나 예. 아니면 참모들이 능력이 모자라거나 세 번째 아니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참모들도 같은 생각이거나 그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일어난 거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경로하는 대통령 모든 매사에 생각이 다르면 경로하는 발음이 좋네요. 그것도 영어같이 들리네. 경로니까. 경로하는 대통령 밑에서는 참모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통령의 심중을 의중을 대충 찍고 혹은 뭐 구두로 지시해 주면 땡큐하고 지시를 안 하면 그 의중에 맞춰서 인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나는 100% 반영이 됐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가 올라왔을 때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경로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참모 입장에서는 바르게 저기 보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참모는 구속됩니다. 잘못하면. 그 참모는 바른 소리 했다가는. 구속될 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용산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안 발라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그 구한말 얘기를 하면서 뭐 무슨 뭐 아관 파천 뭐 이렇게 뭐 비떠긴 했는데 역사 공부 많이 했는데 아니 또 제가 아관 참 파천 이거 참 난도 영어인 줄 알았네 그것도. 최근에 그 뭐 해병대 우리 저 최상병 사건과 네. 관련해 가지고 이 해병대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뉴스들 보셨겠지만 정보사의 블랙 요원 유출, 또 장성들끼리 지들끼리 고소 고발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야 이건 21세기 판의 이모군란이다. 지금 군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거기에 참고로 제가 곁들이면 저희 아버지가 해병 3기고 6.25 참전 용사 그 전설적인 그러니까, 해병 3기. 해병으로 치면 1기죠. 병으로는 1, 2기는 이제 육군에서 파견됐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최상병을 보면서 그 연세 많으신 지금 9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방송 빵꾸 내는 게 이제 아버지 응급실 뭐 이런 문제인데 저희 아버지도 그 문제 가지고 경로를 하세요. 해병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정권이다. 최소한 해병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국가가 해병을 배신하면 안 된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해병을 배신한 사건이다라고 저희 아버지 90대 중반인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훌륭합니다. 국가가 해병을 배신한 사건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전제가 돼야 돼요. 뭐냐면 팩트가 전제가 돼서 만약에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일련의 민주당식에서 주장하고 오는 게 저 외압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아버님 말씀 대단히 진단 정확하고 경로 충분히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그건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진실인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상병 특검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 그렇죠.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바라보는 시각 따라 A, B 두 개 아닙니까?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통탄할 일이죠. 그렇죠. 이게 없다라고 만약에 밝혀진다면 상황이 정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까면 간단한 문제를. 그래서 특검을 해라. 이 전제가
이게 팩트를 확정해 주라. 그렇지. 그래서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죠. 특검을 해야 된다. 네. 근데 특검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고집을 좀 덜 피라. 왜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만 특검이 돼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라고요. 아무리 상식은. 나도 특검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 특검은 공정한 사람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선발하는 시스템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권만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 두 사람 추천할 때 참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을 내도 국민들이 절반밖에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김영석이가 저기 독립기념관장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도대체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면서 자기들이 저 추첨하겠다 하는 것도 또 김명석이 임명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하는 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아니 그래서 그 반대도 객관적인 그래서 시스템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냐 객관적인 시스템을 찾자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객관적인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우리 법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상설특검. 상설특검의 선발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하든 안 하든 거기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추천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 규정을 따르면 안 되나요?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상설특검이 현실화된 게 공수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잘못 배경은 그 배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요. 공수처는 이게 검찰 등 권력기관이 비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검은 꼭 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의혹이 있을 때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이 진상 규명을 객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론 분열이 일어날 우려가 맞습니다. 있는 사안을 염두에 두고 특검을 하는 거기 완전히 때문에 제가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특검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면 된다. 특검 추정. 그러면 여야 싸울 일도 없고. 맞습니다. 원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가 한 특검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둔 게 이 특검의 규정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동훈 당 대표가 무슨 뭐 공부 잘해서 뭐 느닷없이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걸 참고해서 그렇게 화두를 던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적어도 뭐 이 특검을 누가 임명을 하든 그 특검은 수사할 때 핸드폰을 제출하는 일은 또 없기를 또.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후배 검사들 그러는 거. 후배 검사들. 아니, 그거는 조사한 게 아니라 아련한 거지. 그거는 김건희를 아련한 거지. 대단히 부적절한 게 뭐냐면 제3의 만약에 백보를 양보해서 제3의 장소에서까지는 저 조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검사가 휴대폰을 압수당합니까? 이거 한동훈 그 24자리 비밀번호나 좀 깔아 그러십시오. 그 소식 들으셨을 때 정말 망치로 뒤를 마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셨습니까? 아니 그 대한민국에 안 사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안 사는 것 같은 느낌. 서귀포가 열애돼서 대한민국에서. 아니 아무리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이 좀 옆길로 새서 그런데 제3의 장소 아니면 검찰청 예를 들면 검찰청 검사실로 소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출석을 했다고 치자고요. 경호원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따라오겠죠. 그러면 검사님 휴대폰 주세요 안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 문 교수가 검사라고 치고 우리 둘이가 경호원이라 치다고 완전 검사님 휴대폰 주세요.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우리 여사님 조사받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넘겨주니까 휴대폰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제3의 장소에서도 이건 똑같은 논리가 성립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얼마나 많이 검찰에서 이 자료들, 그러니까 혐의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언론에 유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런 그걸 부분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 아니 꼭 그렇게 비화해서 그냥 비화가 아니라 검찰을 아니, 그건 사실 매도올리면- 아닙니까? 사실 검찰에서 계속 언론을 언론- 통한 여론 재판을 아니, 먼저 하고 언론 혐의 사실 전문가시니까 가지고. 네. 언론이 취재할 때 꼭 누구하고서 내통해서만 취재하는 거 아니거든요. 선문답 보면서 야, 이게 그렇지. 그럴 수 추측기사 있죠. 쓰는 그럴 수 거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걸 갖고 검사들이 일괄적으로 매도온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아니 어렵다.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담당 검사가 예. 그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국대에서- 김만배도 입구에- 원래 검찰 출입 기자 아닙니까? 기자한테 뭐 주신 적 없습니까? 현직 때? 보도 잘해줬죠. 왜 준 적이 없습니까? 아무튼 참 그 안보면 안보,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 예, 아유 참 제가 뭐 사실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제 뭐 보수 정치 하시는 분들을 폄훼하고 싶은 건 아닌데 참 너무 못한다. 아니 그러니까 잘 예. 되는 것도 있죠. 그게 가려져서 있는 거고. 참 우리 그 일 전체를 딱 매도하는 건 그거는 올바른 비판이 그러지. 방식이 아니, 아니다. 아닙니다. 매도가 고재일- 아닙니다. 아니 매도가 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 폐기했던 원전 정책 부활해서 수출도 하고 이거 저 원전 생태계 복원하고 이런 거는 칭찬해 줘야 돼요. 뭐 원전 생태계라고 합니다. 저 살다 원전 생태계라는 말은 좀- 오케이. 예, 예. 아유, 하여튼 원전 뭐 생- 늘 중립을 유지하는 예. 고세일 사회가 오케이 해보세요. 오늘 많이 참. 당황하네. 아 오케이 해보잖아요. 아니, 저 오케이. 진짜 저는 근데 진짜 걱정되는 게 사실 이제 9월부터 이제 또 정기국회도 열리고 뭐 국정감사라든가 이제 또 예산 정국 정말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스탠스로 봐서는 이 8.15 경축식의 내용도 좀 약간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자유민주주의 뭐 일본과의 설린 우호 어. 아니 이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게 걱정이 됩니다. 아니 걱정이.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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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를 아니 발전시키더라도 기본적으로 예, 외교는 우리가 저기 우리 자국 이익이 우선 아닙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우리 그렇지. 자존심은 예. 지켜야 되고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얻으면서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 게 외교인 그렇죠.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강제징용 그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이걸 시작해가지고 뭐 오염수 방류 묵인하는 거라든가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또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 매각 그렇지. 압박하는 거. 최근에 이제 사도광산 문제도 세계유산 정말로 문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사도광산 문제는 말이 안 정말 돼요. 진짜 이거는.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정배는 이 진짜. 분노를- 애정을 갖고 이해하려고 이해 안 되죠. 예. 애정을 놓고 오해를 하시면 돼요. 아니 이게 분노를 넘어서 진짜로 치가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 그 역사 인식이 이게 단 한 페이지만 있어도 이게 모든 게 대통령이 뜻 의중은 아닐 테고 참모들이 보좌를 나는 진짜 제대로 못 온다. 그럼 이런- 김태호를 날려야 됩니까 그러면? 예? 김태호를 날려야 됩니까? 김태호가 뭐죠? 김태효 저 안부 아니, 안부실장. 무엇이든 안보실장이 간에 아니고 비서실장이. 전쟁에 지면 장군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이걸 역사라고 하면 역사적 평가는 윤 대통령이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내는 우리 앞으로라도 잘하기 위해서는 참모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참모를 교체해야 된다. 참모 교체하려면 교체했잖아요. 이번에 3명 요렇게. 참모의 수장이 누굽니까? 저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참모의 수장이 비서실장부터 이저 인적 아니 쇄신을 해야 그래도 된다. 교수님 그 저는 우리 이렇게 조선 시대나 이런 때는 그 왕이 말을 안 들으면 신하가 제목을 먼저 치시옵소서. 예. 그리고 그 조선 시대 때 유생은 자기를 밟고 가라고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그 상투 다 자르고 요런 결기가 있었는데 그때 왕은 목을 안 칠 걸 알았고 지금 왕은 목을 친다고. 지금 왕은 진짜 쳐. 근데 그 저기 참 자리에 연연 참모들이 자리에 연연하는 순간 네. 대통령이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리를 저기 옛날에 제 공무원 처음 됐을 때 그런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검판사는
출근할 때 예, 예.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는 자세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 예. 자기가 그 잘못 객관성을 잃어서 부적절한 결정을 하는 순간은 다시 출근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거꾸로 이해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해먹을 날이 없으니 오늘 다 해먹어라. 그러니까 문 교수는 민주당인 거야. 아니 정말 그 저 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때 진짜 선비 정신이 있었네요. 우리 선비 정신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시만 해도 최근에 그 정말 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그 우리 국민권익위의 저 국장님 직무대행 정말 본인의 자존심과 이 그러니까. 직업적인 프라이드가 허용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예. 허용이라는 말은 조심해서 쓰세요. 한 예. 글자 더 붙이면 제 이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 웃는 타이밍 아니었습니다. 아, 예, 안타까워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저희 셋이서 이렇게 넋두리만 하다가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넋두리가 아니라 너무 붕괴가 돼서 예, 뭐 놀리고 뭐고가 없이 화가 나. 그러니까 치가 화가 떨리고. 납니다. 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고쳐져야 되겠죠. 저 우리 문 교수님 화도 저 보이지만은 제가 이제 참 애써 태어난 척 하시는 우리 또 저 허영주 변호사님의 화도 참 느껴집니다. 충분히 화. 예. 아니 아유, 제가 맞네. 말씀드렸잖아요. 드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렇지, 모르겠다. 맞아. 아니 근데 예전에 제가 뭐 노태우 정권,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논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인사가 그러니까 인사가 표명화 되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그 어느 정권 할 거 없이 문정권도 마찬 회전문 인사하면서 얼마나 네네. 시끄러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건 다 어느 정권이나 다 있는데 예. 유독 우리가 민감한 사안과 관련돼서 그게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되는 측면이 네. 있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저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계속해서 지역 뉴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